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3D 카메라 트래킹 데이터, 트래킹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요. 3D 공간에서 프로젝션을 통해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션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시듯 약간 굉장히 좀 상소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방법이 굉장히 좀 익숙해지고요. 프로젝션 방식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 스크린에다 프로젝터를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쏴주잖아요. 쏴준다 그러는데 영상하는 방식 같이 비슷하게 카메라가 이 실제 영상 중에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특정한 그 오브젝트에 그 이미지가 맺히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텍스처로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 요렇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자, 좀 한번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이미지에 어떠한 여자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프레임부터 나오나? 한 89프레임 정도부터 나오죠. 89프레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자를 볼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89프레임.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여자를 한번 지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공간을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공간을 해석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가 Z축이죠. 그리고 여기가 엑시스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공간을 해석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카드를 하나 만듭니다. 카드를 하나 만들고요. 자,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만드셔야 돼요. 두 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게 프로젝션 카메라입니다.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스캔 라인 렌더 카메라 자, 오브젝트 해서 자, 그러면 자, 알파 값이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자, 그리고 카메라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이미지 어스펙트 1 곱하기 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매트 오버레이를 잠깐 볼게요. 이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매트 오버레이 M 누르면은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카메라를 엑시스 포인트를요 Y축으로 마이너스 0.5 그리고 자 Y축으로 마이너스 0.5에서 0.5만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간적으로 얘가 그라운드 플랜에 딱 맞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YG 플랜 자, 이렇게 만들고요. Z축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프로젝션 되도록 이렇게 옮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이즈를 약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나와서 문에 나오는 자 걸리는 공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하면은 자 얘가 프로젝션이 됐죠. 프로젝션이 이렇게 됐고요. Y축으로 너무 높으니까 Y축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냐면요. 나중에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굉장하게 크게 데이터 부하가 걸려요. 요 정도 노드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그래서 그렇게 정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프레임에서 89프레임 정도부터 이렇게 보면요. 얘가 이렇게 매치 무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정확하게 그 공간에다 이렇게 놓아뒀으니까 매치 무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매치 무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 가면요. 여기 이렇게 발이 나오는데 사실 이 발은 여기 그라운드 플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플랜 쪽도 하나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자 해서 자, 얘가 사이드 면이고요. 사이드면 그리고 얘가 그라운드면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운드 플랜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Z축으로 90도 그죠?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가 요렇게 아주 살짝 안 맞네요. 아주 살짝만 자,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자, 두 개 돌려서 자 요쪽 면하고 요쪽 면,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여자를 지울 거기 때문에요. 자, 매트 오버레이 잠깐 꺼서 보고요. 여자를 지울 거기 때문에, 여자가, 자, 여기 90프레임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89프레임 정도를 레퍼런스로 놓고요. 89프레임 이전에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합성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합성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9프레임 정도에서 레퍼런스 놓는데, 이때 레퍼런스 프레임은요, 이 가운데서 원래는 카메라 움직임을 보고요.
카메라 움직임이 가장 적은 프레임을 넣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션 블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89프레임. 자,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89프레임 레퍼런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확인했으니까 자, 그리고 자, 보시면요. 폴리곤 수가 8개, 8개인데 필요 없습니다. 프로젝션에서는 하나하나로 그냥 하셔도 충분해요. 자, 이 공간에 프로젝션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프레임? 89프레임이죠? 자, 프레임, 홀드, 89프레임 이미지를 갖고 와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자, 프로젝션 하는데, 프로젝션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지오메트리에 정지된 카메라가 얘를 이렇게 텍스처로 프로젝션 쏴주고 그거를 움직이는 카메라가 렌더링을 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 89프레임이면 이게 프로젝션 카메라죠.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카메라가 정지된 카메라예요. 프레임 홀드 여기랑 클론 프레임 홀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3D 노드를 통해서 얘가 뭐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이 되는 형식이에요. 프로젝션. 프로젝션. 그리고 어디에? 이 카메라에. 이 카드에. 그러면은, 아, 얘가 그라운드 카드군요. 자, 그래서 요 카드에, 자, 사이드 카드에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 공간이 프로젝션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프로젝션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미 프로젝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제가 만약에 3D로 렌더링 걸면요. 요렇게 이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카메라. 움직이는 이 카메라가 얘는 프로젝션 카메라예요. 얘는 프로젝션 카메라. 움직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요렇게 찍는 거고요. 지금 얘가 89프레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자, 작업 노드를 만드신 다음에 자, 렌더링을 걸으면요. 렌더링이 어떻게 걸려요? 요렇게 걸립니다. 요렇게. 렌더링이 요렇게 걸려요. 자, 잘 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89프레임에서만 뭐 하시는 거예요? 모지에서 올리는 겁니다. 모지 AOB 해서 작업을 하는데, 뭐만? 89프레임 이전에는 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요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파가 없죠? 자, 알파가 없어서, 오버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없으니까 왜 알파가 없지? 자, 알파가 일단 여기만 있는데 알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셔플 해서 자, 알파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 렌더에서 가져오고요. 오버했습니다. 자, 89프레임은요.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미지가 89%니까 다시 어두워지네요. 자, 89프레임에서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동일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108프레임 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틀리죠? 살짝 밀리네요. 이게 왜 오브젝트 잘 맞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밀립니다. 자, 그런데 프로젝션이 되더라도 이렇게 경계면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경계면이 완벽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할 때 약간 요령이 있는데요. 어떻게 프로젝션을 하냐면 로토스코핑 해서 89프레임 Alt-G 89 자, 베이지 약간 꺼주고요. 자, 그래서 V 눌러서 로토스코핑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경계 있죠? 이 경계를 클릭해서 로토스코핑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 그리고 경계 클릭 경계 클릭 클릭 해서 Shift G 누르면은 자, 리니어하게 나오죠? 커스피 자, 그래서 경계 만든 다음에 경계 알파로 나오죠? 알파. 근데 알파가 보면은 여기서 알파 셔플로 알파를 넣었기 때문에 알파를 어떻게 해요? 리플레이스 합니다. 리플레이스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프리멀티플라이드 RGB. 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 볼게요. 오케이. 자, 가져와 보면은 자, 지금 경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살짝 지금 밀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원래 여기 아니라 뭐예요? 요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밀리는 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살짝 밀리네요. 마지막 프레임 한번 가볼까요?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자, 트랜스폼에서 밀리는 거 살짝 키프레임 줘서 좀 잡아볼게요. 세키 해서 요 정도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9프레임에서는 제로겠죠? 0 잡아주고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션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경계가 조금 애매한 거는 자 블러 프리멀티 여기서 돼버렸으니까 패더 약간 줄게요. 자 패더 10픽셀. 아 여기는 프로젝션 때문에 어차피 안되나? 89프레임 가보겠습니다. 아하 자 여기가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밀리는 거네요. 카드 사이즈가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자 2468번 키나 또는 여기서는 요렇게 자 요렇게 내려서요. 자 카드가 아까 걸렸던 거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자 요렇게 얘를 지울 수 있는 거죠. 지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라이팅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영역이 이렇게 약간 다르게 지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지울 수 있고요. 프로젝션으로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어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 한번 다시 프로젝션에다 다시 덮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메꿀 수 있으세요. 자 그럴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걸로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라운드 플랜이 있으니까 그라운드 플랜으로 여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프로젝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89프레임에서 뭐 돼야 돼요? 89프레임에서부터 합성이 돼야겠죠? 합성. 그래서 한 10프레임 전에서는 합성이 안 되도록 믹스 값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살짝. 자, 여기서는 합성이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걸어서 잡아줍니다. 자, 그랬고요. 그라운드는 나중에 또 따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션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자, 프로젝션에 대해서 처음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스피어 같은 걸 하나 만드세요. 스피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카메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카메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해요. 컬러바 같은 걸로. 컬러바로 프로젝션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얘네들 이해하기 쉽냐면요. 프로젝트 3D 카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되는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피어의 면에 따라서 이렇게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는 UV하고는 상관없이 카메라가 보는 거에 의해서 텍스처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면의 굴곡에 따라서 텍스처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지 카메라가 얘를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쏴주고 프로젝션 UV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UV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때 실제 움직이는 카메라가 얘를 촬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면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면이 나오는 거고, 면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그라운드 플랜 같은 발바닥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 여기도 한번 복습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여기 그라운드 플랜 있죠.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원본 이미지 잠깐 볼게요. 그라운드 플랜에 제가 나오는 거니까 발이 자,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요 정도. 자, 그래서 103프레임 정도를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잡으시면 돼요. 103. 자, 옆으로 살짝 이동하고요. 103. 자, 프레임 홀드 103 잡아주고요. 똑같습니다. 로터스코핑 해주세요. 로터스코핑 해서 여기 뭐 요정도만, 너무 넓은 영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정도 영역을 저희가 로터스코핑 할 겁니다. 알파. 자, 알파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프리멀티 RGB.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 해요. 프로젝션 하는데 몇 프레임? 103프레임 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클론 103프레임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게요. 103프레임 프로젝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라운드 플랜 하는 거죠? 그라운드 플랜. 그러면 그라운드 플랜에
103프레임 얘가 이렇게 프로젝션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여기는 또 좁아도 되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캔 라인 렌더. 원래 한 번에 묶어서 스캔 라인 렌더 하면 되는데요, 트랜스폼이 있어서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스캔 라인 렌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합성했는데 자, 뭐지? 해서 얘도 다시 합성을 하면 되겠죠? 자, 합성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3프레임 자, 볼게요. 원본 103프레임 이러니까 104프레임 자, 103프레임부터 합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3프레임에 믹스 1, 한 10프레임 전에 믹스 0 해서 자, 플레이를 하면요, 어떻게 플레이가 되냐면 여기 원래 발바닥이 있었죠.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제일 라스트 프레임에 가니까 살짝 이렇게 밀리네요, 여기가 이미지가. 자,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패더를 살짝 주면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 겁니다. 자, 패더 주면 여기 옆에 패더가 살짝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은 가능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서 밀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오케이. 자, 이렇게 밀리는 거군요. 자, 여기 패더가 살짝 이렇게 있어서 저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얘네가 면이 잘 맞지 않아서 살짝 이렇게 Z축으로, 아, 네, Z축으로 살짝 모자라는군요. 살짝 이렇게 Z축으로. 자, 그래서 안티알리아싱으로 좀 약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블 클릭, 안티알리아싱, 하이. 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미지 좋고요. 얘도 살짝, 자, 여기 프레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티알리아싱 했으니까 엣지가 약간, 자, 엣지보다 살짝 줘서 여기 엣지의 블러를 잠깐 맞출게요. 자, EDG 블러. 엣지 블러 줘서 2픽셀 정도 해서, 자, 여기 주변부의 블러를 똑같이 맞추고요. 얘도 트랜스폼을 살짝 줘서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면이 완벽하게 이면은 아니어서요. 자, 마이너스 1. 자, 요 정도. 자, 세키 주고 103프레임에서는 제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면이 만약에 밀리는 면이 있으면요, 약간 이렇게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이미지가 요렇게, 자, 여기쯤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빠르게 볼 때는 프록시 걸어서 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원래 여기 얼굴이 살짝 그림자가 요렇게, 자, 원래 사람이 나왔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사람이 나오지 않죠. 그죠? 자, 원본하고 약간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고, 합성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지금 같은 이미지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만큼 쉬운 이미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리플렉션이 계속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고, 여기 사람에 여기 리플렉션 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이미지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션의 개념을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개념적으로, 자, 굉장히 좋은 예제고,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프로젝션에서 여기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지워봤어요. 자, 만약에 여기 걸치는 게 좀 싫다 그러면요, 차라리 프로젝션을 이렇게 크게 하나 하면 여기 잘리는 거를 안 잘리고, 이렇게 이 이미지 자체가 리플렉션 되거나 이런 것들은 위에가 애니메이션 되는 거 없어지겠지만, 원래 얘가 보면 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애니메이션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프로젝션을 보면요, 카메라가 보시면요, 카메라가 이렇게 스틸 프레임 카메라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스틸 프레임 카메라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레임 홀드를 쓰는 방법, 자, 프레임 홀드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자, 노 애니메이션을 하셔도 얘가 정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89프레임에 가서 애니메이션 키를 없애는 거예요. 노 애니메이션 하면 어때요? 얘가 움직이지 않죠. 프로젝션 카메라가 되고요.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는 조금 복잡한 건데,
그 익스프레션 한 다음에 커브에다가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89.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면은 얘는요 89프레임에서 이렇게 정지가 돼요. 이 89프레임 상태로 정지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걸 약간 응용하는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매니저 유저 놉스로 항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add 해서 탭을 하나 만듭니다. 탭의 이름은 자 프로젝션, 자 프레임이니까 이름이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프로젝션 프레임이라고 만들고, 레이블이 여기 위에 나타난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로젝션 한가 띄우고 프레임이라고 제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프로젝션 프레임이란 탭이 하나 나오고요. 인티저 정수, 자 인티저 너 왜 프레임은 정수니까요. 이름은 자 프로젝션 PJF, 자 PJF 편하게 쓰려고 프레임 그냥 PJ 프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프로젝션 되는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라고 레이블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게 바로 프로젝션 되는 프레임이에요. 프로젝션 되는 프레임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89라고 적습니다. 89프레임 일단 89프레임도 프로젝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카메라 탭에 와서 에디트 익스프레션 한 다음에 89라고 적는 게 아니라 프로젝션 PJ 프레임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커브 오케이. 그리고 에디트 익스프레션 커브 오케이 누르면요 얘가 89프레임으로 서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제가 10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103프레임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몇 프레임 기준으로 얘가 서 있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요 노드 탭에 와서 자 프로젝션 프레임 한 다음에 자 밸류 또는 높 밸류 자 PJ 프레임 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현재 얘는 103프레임에 서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 안에서 얘가 이쁘게 보이도록 오케이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프레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103 있죠? 103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요 3D 공간에서 이제 프로젝션 프레임이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공간을 얘가 하고 있는 건데 아 이때 엑시스가 들어와야 되는군요. 엑시스는 따로 이렇게 붙여주셔야죠. 자 그래서 자 볼까요? 103 제거하고 89 제거하고 그리고 엑시스는 따로 붙고 자 저희가 아까 전에 그걸 자 PF 트랙에서 가져올 때 엑시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는 89 자 그래서 프로젝션 프레임 89 하면은 알아서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 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 가져오실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89 프레임에서 프로젝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프레임을 두 개 가져올 수 있고 렌더 카메라 자 렌더 카메라가 이렇게 렌더링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각각 필요한 영역만 이렇게 합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합성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까지 여기 잘리는 게 싫어서 위에까지 합성을 하고 싶다면요 일단은 카드를 약간 키워야겠죠. 그죠? 카드를 약간 키우고 그리고 노토를 어디까지? 89프레임일 때 89프레임 노토를 여기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요렇게 일단 89프레임 여기 위에까지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노토를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지금 자 카드가 잘려 있는 거고요. 이 카드를 위로 사이즈를 키워요. 자 0. 올라가죠? 자 해서 자 이렇게 자 카드를 키워 놓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 밀리는 거는요 이미지가 약간 밀려서 이렇게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안티알리아싱하고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카드를 키운 다음에 여기 부분에 엣지를 약간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패더 한 5
정도로 살짝 주고요. 자, 그리고 자, 패더가 이렇게 약간 밀리네요. 여기서. 자, 여기는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약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 지금은, 자, 이렇게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밀리는 게 카메라 면에서 이렇게 살짝 밀려서요. 이렇게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저 부분이 잘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밀리실 수 있는데, 저런 건 나중에 제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션을 통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Alt W 이렇게 해서 여기만 리프레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배 비율로 자, 플레이 누르면은 자, 89프레임 정도부터 사람이 나오는데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쑥 사라진 거죠? 그죠? 사람이 쑥 사라져서 그쪽 영역이 원래 이렇게 클린 플레이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꺼볼게요. 자, 작업이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아니면은 자, 80프레임부터 119프레임까지 이렇게 계속 리플레이스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프로젝션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들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데 자, 프로젝션에서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지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 뭐 경우에 따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3D에서 렌더링을 하면요. 뎁스 그리고 포워드 UV 채널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포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션 벡터가 출력이 되는 건데 얘네들을 제가 자, 뭐 리무브 해서 필요 없는 채널들은 미리 이렇게 싹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A에서 지워지긴 하는데 자, 그래서 빠르게 렌더링 걸려고요. RGBA만 킵 해서 쓰고요. 얘도 RGBA만 킵해서 쓰면은 자, 뭐든지 최대한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작업을 해서 얘네들의 렌더 타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업적인 이슈들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래도 프로젝션은 요 정도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프로젝션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 안에 간판을 이렇게 넣은 것을 할 건데 그때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떻게 간판이 이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이미지에서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그 3D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3D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아서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을 시 여기에 그 3D 트래커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2D의 공간을 가지고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드가 있습니다. 포인트 투 3D라는 노드인데요. 포인트 투 3D를 통해서 여기 영역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영역을 가지고 3D 공간에 간판을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션 그래픽 소스를 가져와서 간판을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